다름이 아니고 이제 우리 그 제자분 중에 엄청난 고민을 하고 이제 저한테 상담을 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같이 이런 거는 같이 들어야 돼. 그래서 내가 영상으로 제작을 해주겠다. 설명을 잘 들어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제 주식이 무엇인지는 이제는 알잖아요. 우리의 기법이 무엇이고. 그러면 가장 안정적인 게, 우리가 첫 상승이 가장 안전하다 그랬죠. 첫 상승은 기다릴 수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 비키니가 왜 나오는지도 알잖아요. 20봉을 보면 상승 비키니, 즉 3분봉에서 20봉이면 우리가 10시잖아. 9시부터 20 캔들. 그러면 10시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20일 기준을 보는 거예요. 근데 얘가 왼쪽에서 상승했을 때 주가가 10%, 20%, 30%? 홍콩 가자, 홍콩 가자. 10%, 20%, 30% 올랐다가 조정을 받는 원리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 왼쪽에서 상승, 즉 왼쪽에서 거래량이 터지는 아이들을 기준으로 잡되, 그 아이에게 우리가 하루에 하나씩을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근데 이분이 지금 나한테 상담을 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한번 대출을 받아보겠다는 거야. 응? 근데 내가 한번 대출을 예전에 내가 착한 대출이 그 청약, 그리고 보험 약관 대출. 왜냐면 보험 약관 대출이라는 건 지금 우리가 이제 만기 일시가 됐을 때 거진 제가 받는 돈이 한 8천 정도 되거든요. 보험에서 만기 환급금이. 근데 이게 30년, 40년 후냐. 예를 들어서 그럼 내 나이가 40이야. 그러면 40년이면 80이야. 80살에 이 8천이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과연 지금의 40살에 8천이면 값어치가 있지만 나중에 80살에 8천이면 값어치가 반의 반으로 떨어져요. 물가 상승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착한 대출이라고 기법을 만든 게 바로 환급금이야. 그러면 얘는 이자가 싸요. 3%에서 뭐 한 5% 구간 정도 이자가 나온단 말이지. 그 청약은 뭐예요? 내가 당장 예전부터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서 청약을 가입했다라는 거죠. 그럼 통상 청약에 기본적으로 2, 3천 정도는 들어있다라는 거야. 왜? 10년, 20년 전부 다 청약을 들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또 만약에 우리가 대출을 받으면 여기는 또 이자가 더 싸요. 2에서 3%야. 싸면 더 싸. 자, 그러면 이건 내 돈이야. 내 돈. 내 돈. 내 돈이라는 거지. 단 내 돈을 이 은행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돈을 내가 잠시 가져오는 거야. 그러면 이 은행에서는 내 돈을 가지고 지들이 약속대로 수익을 지들이 창출을 해야 되는데, 그 돈을 내가 빼왔으니, 너가 나한테 맡긴 돈을 빼갔으니까 너가 빼간 만큼의 이자를 내라. 그래서 이자를 내는 거예요. 이게 착한 대출이야. 내 돈이다 이 말이지. 자, 그런데 내가 통상 우리가 1억이란 돈을 가지고 연 10%의 이자를 낸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게 엄청난 큰 이자죠. 어마어마한 이자야. 자, 그런데 우리 같이 주식을 하는 사람들에서 이 10%의 이자는 이자가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왜 아무것도 아니냐? 우리가 통상 그냥 최저점을 볼 때, 저점으로 우리가 볼 때, 우리가 1년에 100% 수익이에요. 100% 수익. 1년에 100% 수익인데 1년에 10%가 이자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의 마진은 90%가 마진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자, 1억이란 돈을 빌려서 매달 만기 일시금이가 뭔가 있어요. 그럼 1억이란 돈을 대출 받아서 5년 만기다. 5년 만기다. 그러면 5년 동안에 1억이 얼마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5억이 되는 거야. 1년에 5억이 된다고? 자, 그러면 만기 일시금으로 왜 해야 되냐? 우리의 예수금이 빠져나가면 안 돼요. 예수금이 나가면 안 돼. 근데 이자랑 원금 같이 내다 보면 이자가 매달 나가는 돈이 커져요. 뭐 200만 원씩도 될 수가 있어. 자, 그러면
부담이 가죠. 근데 한 달에 100만 원이 나간다고 쳐봐봐. 이자만 한 달에 1억이라는 돈을 빌려서 이자만 100만 원이 나간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1억을 가지고 1000만 원을 벌어요. 코딱지만 파고 있어도. 코딱지만 파고 있어도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자, 그러면 이 10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이자를 갚는 거야. 그럼 900이 남는다는 거죠. 하지만 나의 1억이라는 원금은 그대로 보존이 돼 있죠. 그러면 만기가 5년이란 말이지. 그러면 우리가 1000만 원을 한 달에 1000만 원을 수익을 낸다라고 가정했을 때 12면 1억 2천이에요. 1억 2천. 그러면 1억 2천이야. 그럼 1억이란 돈이 이쪽 1억에서 2억이 되겠죠? 그럼 이 2천이란 돈을 가지고 한 달에 100만 원씩 12를 하면 1200만 원이라는 거지. 그럼 우리가 아까 여기서 2천을 벌어놨잖아요. 2천 갖고 이자만 내도 800이 남아. 1년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그러면 1억이라는 대출을 받아서 원칙과 기법대로만 주식을 매매하면 1억이 5년 만기되는 구간에 보면 5억이 되는 거야. 그럼 이 5억을 가지고 1억을 갚아야겠죠. 나한테 얼마 남어? 4억 남어. 4억.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단 이 1억이란 돈이 내 주머니에서 나간 돈이 단 1원이라도 있었나요? 없다 이 말이에요. 1원도 없어. 즉 그래서 우리가 왜 신용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잖아요. 신용은 자산이야. 자산. 내 자산. 내 자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이 신용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야. 내가 당장 주머니에 현재 돈이 없다 해도 내가 신용만 좋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돈을 빌려줄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1억이란 돈을 가지고 이제 정리하자면 이자 10% 그러면 매달 100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1억을 가지고 우리가 총알 20개로 500만 원씩 진입을 할 거예요. 그러면 500만 원에 10%를 하루에 먹는다 가정했을 때 50만 원이라는 거예요. 50만 원. 그러면 총알 20개가 한 달에 2개만 성공을 해도 100만 원은 만들어진다. 즉 이자는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총알을 한 방에 다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안 돼?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말 그대로 농사기법이라고 해서 간단한 원리예요. 농부가 이 밭에 씨를 뿌리는 과정이 되는 거야. 씨 이렇게 20개를 씨를 뿌려. 20개를 씨를 뿌린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씨를 뿌리자마자 나오는 아이가 있고 씨를 뿌리자마자 이틀 있다 나오는 애가 있고 3일 있다 나오는 애가 있고 뭐 5일 있다가 10일 있다가 20일 있다 나오는 애가 있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자, 그러면 뿌려서 나오고 뿌려서 나왔어. 뿌려서 나와. 그러면 20개의 씨가 하나, 둘, 셋, 총 20일이 걸린다는 거예요. 20일이. 그럼 20일이면 21선이에요. 21선. 즉 한 달이에요. 한 달. 한 달 안에 20개 중에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한 개씩은 다.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냐? 첫 상승을 보라고 했는데 꼭 뒷북을 쳐요. 어떻게 뒷북 쳐? 바닥에서 막 50% 올라오는 애들을 또 잡아요. 여기서 잡아서 먹었으면 끝난 건데 여기서 또 사요. 여기서 또 사면 어떻게 조정을 받는다고. 이때는 크게 받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하락 있고 행보가 있고 상승이 있는 첫 상승만 잡으면 올라가는 구간에서 수익이 다 나오게 돼 있는 원리예요. 그리고 조정을 받다가 21선을 지지하고 올라오는 N자 파동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40개 총알이 있으면
그냥 눈 감고 있어도 된다 그러는데, 눈 감고 있어도. 근데 우리가 지금 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40개로 나누면 수익에 대한 회전이 느리기 때문에 이자가 100만 원이 또 부담이 갈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총알 20개만 가지고 이런 첫 상승 구간에서만 주식을 매매하고, 상한가 간 아이 다음날에 이 구간에서 주식을 매수하고, 이런 기법들만 딱 두세 개만 가지고, 단상기법이나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종류만 가지고 우리가 주식을 하게 되면, 왜 삼성전자가 왜 얘네가 현금이 없어서 대출을 받겠냐 이거예요. 얘네가 대출을 받는 이유는 대출 받아서 나가는 돈보다 이 대출 받아서 돈을 벌어오는 돈이 크기 때문에 대출을 받는 거예요. 즉, 이 말이 뭐냐? 내가 1억이라는 돈을, 예를 들어 이자 10%짜리를 가지고 1억이라는 돈을 대출을 받았어. 근데 내가 이 1억만 있으면 실질적으로 20%씩은 수익이 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어. 그러면 무조건 대출을 받는 거예요. 왜? 10%는 수익이 생기는 거니까. 이 10%를 이자를 갚고 나머지 10%는 내가 챙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받는 거야.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단, 문제가 뭐냐? 자, 10%라는 이자를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돈을 지금 버는 게 한 5%밖에 못 벌어요. 그럼 뭐야? 5%는 마이너스 인생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절대로 뭐다? 대출을 받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대출을 받아서 10%라는 걸 감당할 수 있는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대출을 받는 거지, 이 방법을 모르면 절대로 대출을 받으면 안 된다. 야. 왜? 매달 500만원씩 월급을 받는 거는 항상 고정수익이에요. 고정수익이야. 근데 여기다가 갑자기 나가지 말아야 될 지출 100만원이 빠져나간다고 치면 고정 500에서 즉 400으로 다운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 나가지 말아야 될 돈이 나가버리는 거니까. 그러면 대출을 받으면 안 돼요. 고정은 500인데 나가지 않아도 될 돈 100만원이 생겨버린 거야. 그러면 나의 400만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500만원을 가지고 생활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400만원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500만원을 가지고도 힘들어 했는데 400만원이 된다고 쳐봐봐요. 더 힘들어지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이 100만원을 메꾸기 위해서 투잡을 뛰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주식을, 대출을 받으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단, 내가 말하는 건 10%의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수익, 즉 20%라고 가정했을 때 이때 10%를 이자를 내고 나머지 10%는 내가 먹는다라는 원리거든요.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칙과 기법대로만 주식을 하면 왜 그게 안 되냐 이 말이야. 절대 안 될 수가 없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단, 욕심이 생기면 무조건 거지 되게 돼 있어요. 무조건 망하게 돼 있다고. 그때부터는 조급함이 생기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마음만 버리고 내가 알려준 대로 초심을 가지고만 딱 하루에 한 종목씩 세력이 들어오는 거 진입을 하면 절대 거지가 될 수가 없어요. 바닥 대비 50에서 100%가 되면 절대 들어가지 마라. 이런 얘기를 왜 해? 바닥에서 샀으면 언제든지 수익을 내고 싶을 때 냈어요. 근데 더 갈 것 같으니까 고점에서 매수액은 단 한 번도 수익이 난 적이 없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뭐 이분은 나는 뭐 자신이 있다라고 하는데, 자신이 있는데 한번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한번 좀 이렇게 영상으로 좀 제작을 해달라 해서 내가 좀 제작을 해주는 거예요. 금방 말했듯이 간단한 원리야. 총알 20개를 딱 가지고 하루에 하나씩만 넣어. 단, 이 100만 원은 여기서 수익을 나는 대로 챙겨놨다가 바로 다음 달에 이자를 내면 되는 거지만, 이 이자를 낼 돈, 첫 달에 이자를 낼 돈은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된다. 왜? 우리는 총알을 20개를 집어넣어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여 해서 총 20일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총알이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20일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이자를 100만 원을 첫 이자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 100만 원은 꼭 첫 달의 이자는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100만 원은 꼭 준비를 하고 있어라. 그리고 나머지 두 번째 달부터는 여기서 나오는 돈으로,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충분히 100만 원을 메꿀 수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쉽죠? 어렵지 않다. 그래, 겁먹지 말라는 거야. 대출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써먹을 수 있을 때 써먹어야 돼요. 왜? 돈은 남의 돈을 갖고 벌어야 돼. 내 돈을 갖고 내가 버는 게 아니고 내 돈은 안전하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긴급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내 돈을 모아놓고 따로 관리를 하는 거고, 돈은 어디 걸로 보다 은행의 돈을 가지고 와서 이 은행의 돈으로 자산을 불리는 거예요. 내 돈을 가지고 자산을 불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야. 내 돈은 내 돈대로 신용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와서 이 은행 돈으로 우리가 떼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본인들의 이런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전에는 또 어떤 누구한테 내가 착한 대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유, 그 선생님 제가 그 전에 그거 다 써버렸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거지. 벌써 다 써버렸다라는 거야. 어디서? 여기서 다 써버렸대. 여기서 들어갔대. 규지된 거죠. 여기서 다 뭐 청약 담보대출, 뭐 보험 약관 대출을 다 받은 거야. 여기서 규지됐대. 더 이상 나올 게 없다라는 거야. 여기서 나온 거, 여기서 받을 걸 여기서 받아서 들어갔으면 부자가 되는 건데, 여기서 들어갔다라는 거죠. 왜? 이때는 몰랐으니까. 이때는 다 갈 줄 알고 그냥 막 다 막 집도 팔고 막 그랬으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에서 안 살 거잖아. 그죠? 그럼 뭐야? 여기서 사면 되잖아. 이거 어떻게 보는 거 방법 다 알려줬잖아요. 이런 거 다 알려줬잖아. 이렇게 보면, 그죠? 그러니까, 한번 자신이 있다, 나는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면 내가 알려주는 대로만 해라. 그러면 한 달에 이자 100만 원 내는 거 절대 어렵지 않다. 내가 그랬죠. 월세 200만 원, 300만 원짜리 살아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럼 월세 200만 원, 300만 원이면 한 달에 이자 100만 원보다 더 비싼 돈이야, 월세가.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이자 100만 원 내는 거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면 된다. 어렵게 생각하면 끝이 없어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야. 아시겠죠?